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카구루가 돌아왔습니다. 윤진웅 기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는 아니지만 산업부에서 열심히 구르고 있는 더구루 윤진웅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얼마 전에 시승기를 기사로 올리셨던데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아우디 Q4 40 e-tron 시승을 했는데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 기아와 더불어서 그 전기차 올인 전략을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추세가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우디는 이제 전기차의 진심을 나타내는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승했던 아우디 Q4 40 e-tron은 국내 출시 2개월 만에 완판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전기차의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전기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시승을 결정을 했고 2개월 만에 완판을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인기를 국내에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우디가 이제 기술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우디가 그 꽈트로 기술력을 보여줄 때 그 스키 점프대 위로 차가 올라가는 그런 광고 영상을 찍은 적 있어요.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느꼈던 그런 놀라움을 이번 그 전기차를 시승하면서도 또 한 번 느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승기에 잘 적어놨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아우디 전기차가 이렇구나를 한번 좀 판단하시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오늘도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전기차의 역사. 역사. 네, 전기차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전기차의 역사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네, 1991년도에 현대차에서 소나타 Y2라는 모델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한 7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70km.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개발 단계가 이제 가시화됐다. 그때 일회 충전에 70km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굉장한 차이를 보이죠.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브랜드의 전기차 아이오닉 5의 경우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429km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70km랑 비교하면 한 5배 이상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의 거죠. 5배 이상, 네. 7배까지 또 그렇죠. 차이가 나는 네. 성능인데요. 네, 그러면 이 현대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와 그리고 또 기아의 EV 시리즈가 최근에도 굉장히 글로벌 어워즈에서 수상을 많이 이어간다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역시나 세련된 디자인이 첫 번째로 세련된 외관이 사람들 네. 관심을 끄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디자인, 그리고 또 아까 네. 말씀드린 전기차의 성능 성능. 네, 이런 것들이 딱 디자인과 성능이 딱 맞물리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네. 전기차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주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 추세는 좀 전기차를 미루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전기차 올인 전략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대표는 현대차와 기아군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가 국내에서는 조금 무슨 흉기차니 뭐니 이런 그렇죠. 좀 안 좋은 그런 그 닉네임 네, 그리고 이미지가 좀 있긴 가지고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현대차, 기아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네. 그냥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도 계속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옛날에는 그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놀림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짱이네요. 네. 짱까지는 아니고. 짱까지는 아니고. 네, 아직 짱까지는 그렇죠. 아닌데. 네. 짱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전기차 팔고 네. 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최근 또 현대차 브랜드 전용 전기차 듀오로 불리죠.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 브랜드 전용 전기차 듀오로 불리는
EV6와 EV9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또 호실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4월 판매량 그렇죠.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차가 이제 4월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4,955대를 판매했는데 4,955대. 이게 코나 EV나 이런 수치가 포함된 게 아니라 오로지 아이오닉 시리즈만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오닉 5가 전년 대비 59%, 59%요. 그리고 아이오닉 6가 전년 대비 41%, 각각 두 자릿수 네. 확대된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제 네. 계속해서 두 자릿수 혹은 세 자릿수까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의 두 번째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괜찮은 결과가 아니라 매우 좋은 결과죠. 좋은 네. 호실적인 것 같은데 네. 테슬라는 사실 순수 전기차만 판매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를 차치하고 제외하고서는 미국 시장에서 현재 2위죠. 1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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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네네.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렇죠. 현대차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근데 또 이렇게 1등을 달린다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를 왜 빼고 1등이냐 이렇게 말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테슬라는 갔을라니까요, 네. 여러분. 너무 화내지 네, 마시고요. 혹시라도. 국뽕을 빼고 2등이다. 네, 앞에 네. 설명 잘 했습니다.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1등이다. 네, 제외하고 1등이고요. 그러면 기아는 어떨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뭐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호실적을 냈는데 네, 기아에서는 또 EV9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같은 달 한 5,000대 이상을 판매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44%, 세 자릿수 거의 수직 성장한 수치예요. 와, 144%면 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정말 입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구나라는 지표로 봐도 될까요? 이게 역대 4월 최고치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 4월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이고, 또 여기 중에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 두 가지거든요. 네. EV6랑 EV9 두 가지인데 네. 이 중에서 또 EV9이 4월 월간 판매량으로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최대치를 찍었네요. 네. 네. 그만큼 EV9이 미국에서도 폭풍 인기를 끌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네, 4월 판매량이 벌써 이 음. 정도면 이제 2분기 판매량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전기차 판매량으로는 네.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소폭 줄어들었고 그냥 전기차 판매량만 가지고 봤을 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EV9의 인기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은 SUV가 강세예요. 네. SUV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SUV 그 전기차 수요를 EV9이 꽉 잡고 있다. 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V9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도 시작되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돈 아낄 수 있는 네. 차는 더 좋으니까.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전체 판매량은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걸로 네. 좀 상쇄가 됐다. 그렇죠. 전기차로나마 상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말고도 국내 브랜드가 또 있죠. 쌍용차 한번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네. 쌍용차 이제 KG 모빌리티죠. 뭐 더 짧게 말해서 KGM으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네. KG 모빌리티가 이제 전기차가 있어요. 토레스 EVX라는 네네. 전기차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영국에서 최근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네. 어떤가요, 상황이? 지난 4일부터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하면 14일이죠. 네, 한 이제 10일, 열흘 열흘 정도밖에 됐네요. 되지 않은 데서 뭐 흥행을 하고 있다, 뭐 흥행을 못했다 이런 걸 따지기는 좀 어렵고 네. 그냥 여기 보면은 흥행이 점쳐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능별로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눴다는 점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뭐 양자택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선택지가 있고, 늘어났고. 네, 뭐 넓진 않지만 그래도 늘어났고, 또 가장 파격적인 게 10년 100만 킬로미터 보증을 이제 보장해줘요. 10년에다가 100만 네. 킬로요. 10년 100만 킬로미터라는 파격적인 보증 기간을 포함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네.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10년 100만 킬로라는 파격적인 보증이
아마 구매로 연결하는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영국 소비자들한테 이런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판매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토레스 EVX 판매하기 전부터 그 CA 오토파이낸스라는 그 업체랑 금융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네. 이제 현지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입지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기억나는 쌍용차는 네. 굉장히 좀 거센 풍파를 많이 받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국내 최초이자 최장수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많이 어려운 기업이다. 이런 그쵸. 이미지가 좀 박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또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더 넓혀서 글로벌 브랜드 소식 한번 들어볼 텐데요. 벤츠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벤츠 관련해서 소식은 아니지만 벤츠랑 연관된 소식인데 네, 연관된 소식. 네, 이제 기아가 EV9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했죠. 네, 여기서 이제 EV9 중에서도 EV9 고성능 트림인 이 GT 라인을 공식 출시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EV9 GT 라인의 현지 경쟁 모델로 벤츠 EQS가 언급이 네. 됐어요. 벤츠 EQS요. 네. 사실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네. 기아는 그냥 일반 브랜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어렵죠. 네. 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왜 EV9 GT 라인과 벤츠 EQS를 경쟁 모델로 인식을 했냐 하면 여기 7개 좌석, 그러니까 7인승을 갖춘 대형 SUV 모델은, 전기 SUV 모델은 네. 이 두 가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모델이 경쟁 모델이라고 갑자기 현지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두 가지 모델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네. 가격 차이가 1억이 납니다. 1억 가량. 네. 1억가량이요? 네, 어떤 EV9 게 더 GT 비싼지는 라인. 여러분도 알 것 같은데요. 그쵸. 당연히 벤츠가 벤츠가 더 비싸죠. 비싸겠죠. 네. 1억가량의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고려할 때는 기아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경향이 아무래도 더 크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 동남아 현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기아나 뭐 벤츠나 수입 브랜드는 똑같고 네. 또 EV9 GT 라인이 뭐 외관상 봐도 그렇게 일반 브랜드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혁신적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쵸, 세련됐죠. 네, 그리고 기아가 이제 최근에 로고까지 바꾸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EV9 GT 라인이 EQS 수요를 빼앗아가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두 기업 간, 그리고 EV9 GT 라인과 벤츠의 EQS 간의 대결이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게 이 두 모델의 대결의 양상이 앞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기아 브랜드가 어떻게 포지셔닝 되는가에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동남아 주요 시장이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흥미롭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 기자님께서 또 계속 보면서 기사로도 네네. 나올 수가 있을 것 그럼요.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벌써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브랜드 전기차 소식 알려주시죠.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스퍼 EV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렇죠. 네. 가장 기대를, 뭐 가장은 아니겠지만 캐스퍼 EV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제 경영 전기 SUV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경영 전기 SUV인데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가격은 공개되지 안 않았는데 됐고. 한 2천만 원대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좀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비싼 돈을 주고 사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캐스퍼 EV가 좀 전기차 경험을 확대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캐스퍼 EV가 이 경영 전기차 시장에서 주는 의미가 또 있네요. 네, 그리고 전기차 구매를 좀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캐스퍼 EV를 세컨카로 구입을 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컨카로.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차가 작고 실용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장을 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네. 뭐 가끔 교회로 이렇게 나가서 네,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나갈 때.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출퇴근용으로도 뭐 멀지 않은 곳이라면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특히 저희 2030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캐스퍼 대 레이 이렇게 또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공교롭게도 현대차 기아의 그쵸. 차를 가지고 현대차 기아 간에 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은근히 레이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왜 성능에 그러지? 비해서 레이가 왜 무시를 받을까? 이런 너무 게 좀 귀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귀여워서요? 그냥 디자인이 캐스퍼는 약간 그래도 좀 귀엽다기보단 그냥 좀 뭐랄까 살짝 투박하면서도 네. 뭉퉁한 귀엽긴 네. 하지만 서로 귀엽긴 하지만 근데 기아는 너무 대놓고 귀엽잖아요. 귀엽게. 네, 레이는 좀 깜찍하죠, 약간. 너무 박스로 네. 박스형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캐스퍼 EV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유럽에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클 콜 현대차 유럽 권역 본부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미 그 전부터 좀 예고를 했었어요. 아, 네. 그 i10과 i20 모델에 이어서 네. 그것과 버금가는 그러니까 유럽 시장, 유럽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아, 유럽 시장에서는 큰 차보다 미국과를 다르게 네. 좀 경영 그 소형차들 인기가 많아요. 작은 차들의 네. 인기가 더 많군요. 그래서 캐스퍼 EV가 유럽에 출시되면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유럽 소비자들한테는 좀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네. 앞으로 전망이 참 전망이 참 좋습니다. 좋은지 기대가 좋은지는 아닌지 됩니다.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오닉 5 소식도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좋은데요. 현대차의 대표 아이오닉 5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펠릭스 슈벤케 이름도 어려워요. 펠릭스 슈벤케 어렵네요. 독일 오펜바흐 시장. 오펜바흐 시장. 네, 오펜바흐 네, 시장님이시네요. 시장. 네. 그 독일 오펜바흐 시장이 관용차로 이제 아이오닉 5를 낙점을 했습니다. 아, 독일 시장님의 관용차로요. 그렇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근본이죠. 그렇죠, 자동차의 근본입니다. 근본. 독삼사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하고 네. 국가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낙점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게 독일의 관용 차량으로 현대차가 쓰인다는 건 뭐 BMW, 폴쉐, 뭐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뭐 등등 이런 브랜드를 다 제치고 독일 시장의 관용차로 쓰였다는 거는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올인 전략을 토대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미터로 알려진 독일에서까지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영향력이 굉장히 네. 커지고 있는 현대차네요. 또 슈벤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현대차를 선택한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아, 네. 2018년부터 시장을 역임했는데 네. 2020년부터 현대차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4년 가까이 네, 그렇죠. 네, 현대차를 애용을 하고 계시는 독일 시장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내 브랜드 전기차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카구르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만관부, 만관부, 만사부. 만사부. 다음에 만나요. 안녕.